자, 안녕하세요. 30과 구수령 시작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고요. 자, 외국인과 법. 다음 글을 읽고 다음 질문에 대답하여 봅시다. 네. 법은 사회 구성원의 지혜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좋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이 시대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과 시민들이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고쳐 나가고 있다. 네. 자, 이렇게 문제가 제시되어 있고요. 자,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법 중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이건 개인마다 이제 다르겠지만은요, 그래도 공감을 많이 하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세 번째, 자신 고향 나라의 법 중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1번은 생각보다 이제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의가 뭐예요? 올바른 거,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거, 그런 거잖아요.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한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여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개인마다 달라서요. 이제 제 생각을 여기다 이제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자, 그 성범죄나 이제 극악범죄 있잖아요. 성범죄 중에서도 여기 좀 그게 나오는데요. 극악한 아주 그냥 인간으로서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선진국처럼 이미 평균 수명과 상관없이 100년이 넘는 선고로 법의 정의 구현과 재발 방지와 경각심까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뉴스를 보면은요,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수명이 100살을 못 넘는데 300년, 200년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효과 때문에 그런 이제 다른 그 범죄자들한테 그런 경각심을 주는 거잖아요. 한번 이런 그 나쁜 짓을 저지르면 완전히 이 세상이랑 완전히 결별된다.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느끼게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유, 현실적인 효과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요. 조두순 사건을 선진국처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평생 감옥에 있을 정도로 처리했더라면 지금처럼 혼란과 제2의 피해, 가해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 조두순 사건이 이제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래된 이 사건은 아니거든요. 어떤 거냐면 제가 간단하게 여기 정리를 해보면요.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살 여아를 성폭행, 상해를 입힌 사건을 말한다. 상해라는 게 뭐냐면 그 장기 배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완전히 찢어지고 막 상해를 입었어요. 그러나 재판 결과 조두수는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12년형을 받았고, 이에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미약하다는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이것 때문에요, 사람들이 시위하고 난리가 났었죠. 이런 인간을 어떻게 12년을 어떻게 12년을 밖에 안 되냐. 예. 그래서 제 생각도 그래요. 여기 이제 조두순 사건 사진을 잠깐 보면은요, 뭐라 그럴까, 조두순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또 다 살지도 않고 7년인가 살고 또 나왔어요. 참 뭐라 그럴까, 답답한 거죠. 또 여기 보면 왜 12년밖에 내릴 수 없었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시험 문제도 나오고, 이제 이거 고등학교 이제 시험 문제인데요. 국어 시험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도소에 이런 사람들을 잡아 넣어 놓으면 뭐 평생을 있으면 그거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세금으로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또 어느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또 보면은요, 2020년에 출소 대비 재범 방지 관리 방안이 2020년도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안 보이시지만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CCTV를 뭐 늘리고 거기 집 앞에 방범초소 만들고 뭐, 그런데요, 이런 비용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또 전담 감독 보호 감찰관도 지정하고, 이것도 다 돈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범죄는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이게 한 번만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이 공부를 하시면서 노트에다가 과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분명히 시험 볼 때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간단하게 여러분 고향 나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남의 나라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한국 사람 기준으로 그게 뭐 고쳐져야 된다, 뭐 말아야 된다, 뭐 그렇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특성에 맞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이렇게 넘어가면 또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냥 한번 알아두세요. 다른 여러 나라의 이게 특이한 법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문 기사에 나온 거를 정리를 제가 다 너무 길어서, 뭐 사모아라는 데는 부인 생일을 잊어버리는 건 불법이다. 이거 이제 벌금이 있어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일본은 1년에 한 번 허리 둘레를 측정하지 않으면 벌금을 낸대요. 이게 이제 전국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이게 이제 건강 관리, 왜냐면 또 국가에서 건강 비용을 또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 같고요. 이탈리아 토리노에는 개 산책시키지 않을 때는 최대한 75만 원 벌금. 캐나다에서는 동전 거래 개수 제한. 동전을 너무 많이 막 가지고 다니면서 뭐 주거나 뭐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느 상점에서는 피해잖아요. 다른 손님한테도 이거 동전 세다가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또 아프리카 카프리에서 시끄러운 신발, 이런 이제 슬리퍼, 그리스가 그런 거구나. 하이힐 차용 금지. 대만은 어린이에게 전자기기 사용 시 벌금. 두바이는 애정 행각 시 벌금 부과. 뭐 해외에서는
한국의 청소년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게임 셧다운제를 이상한 법이라고 소개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판단 기준마다 서로 다른 거예요. 네. 자, 이게 이제 벌금이 이제 그냥 한 두 개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 길어서 이제 잘 안 보이시지만은 사모아 그 섬나라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벌금이 얼마냐면은 남편이 감옥에 수감된다네요. 아이고, 부인 생일 잊어버리면 이거 부러워하는 분 많겠는데요. 일본의 허리둘레를 측정하지 않으면 벌금. 이거는 40세에서 74세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허리둘레를 측정 비만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다네요. 그래서 벌금을 낸다는데 벌금이 얼마라고 나와 있지는 않네요. 또 하여튼간 뭐 75만 원,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네네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고향 나라에 그런 걸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노트에다가 좀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상 문제요. 글쎄요. 제가 그 구술 시험에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글쎄 아직 그 얘기를 나왔다 안 나왔다는 못 들어봤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올 법 하거든요. 법 관련 질문, 법 관련 속담 하나를 말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는 알고 계셔야죠.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법보다 폭력이 우세하다는 말. 이런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법이 있어도 그거를 시행하지 않을 때 불만 섞인 소리로 말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누가 법을 막 싸우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법이 있는데 법대로 안 해요. 그럼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조금 더 외우기 쉬운 거 요거예요. 요거. 도둑이 없으면 법도 쓸데없다. 도둑이 가장 나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 요런 걸 하나를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해 두세요. 노트에다가 이런 걸 하나 메모해 두시면은,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가능하면 구술 시험 문제 이런 그 문제 관련 속담이나 뭐 격언, 조언 이런 거를 좀 하나씩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 예고를 보여드릴까요? 자, 다음 시간은 이제 그 장문형인데요. 이게요, 질문이 굉장히 초등학생스러운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이런 문제를 얼마나 이거 그냥 뭐 너무 쉽다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쉽게 말하면 점수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요. 자, 이번 시간에도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 네, 그럼, 자, 장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